직접 뵌 것은 제가 85년도에 감옥에 가서 3년 있었는데,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 전학년 의장이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저희 교통사고로 저희 둘째 형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잠깐 귀휴라고 해서 그 상을 치르느라고 제가 하루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을 그때 잠깐 거기서 뵌 것이 처음 뵌 겁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고, 저는 사실은 제도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김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경우고, 김대중 대통령이 85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마 2.12 총선 때 망명을 마치고 귀국하고 이런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잘 몰랐죠.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최초로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라.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용인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제기를 한 게 85년도 서울 미문화원 사건입니다. 그걸로 사실상 최초로 80년대 이후에 광주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린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이고 전국학생연합 의장이었는데, 바로 그 해까지만 해도 1985년 제가 학생회장일 때까지가 아마 학생운동사에서 서울대가, 그리고 서울대 학생회장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마지막 해, 가장 좀 전성기면서 마지막 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회장으로 제가 서울대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야말로 제야 인사들이 다 오고 뭐 이러던 일종의 학생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의 중심이고, 서울대 학생회가 또 그 중심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구속되면서 구속자, 그리고 이제 민가협 회장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2년이 닿았을 거고, 아까 말씀처럼 제가 구속된 중에 저희 형이 돌아가고 한때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한 것도 당시까지 서울대가 학생운동에서 갔던 위상이 높았던 그 시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이제 그 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한나라당 쪽으로 가셨던 김현장 씨, 광주 출신의 그 분들이 한 것이고, 저희가 관련됐던 것은 서울 미문화원 농성 사건입니다. 저는 직접 농성에 참여는 안 했는데 밖에서 그것도 이제 소위 배후라고 했죠. 문제 제기하고 계속 지원했던 케이스고, 그때 밖에 있으면서 연대에 이른바 삼민투위원장이었던 것이 국정원 차장을 하다 지금 국회에 들어온 박선원 의원이고, 그 박선원 의원이 처음으로 학생들 통역을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데려와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인요한 씨고, 그 청년 시절부터 한 40년을 압니다. 그리고 서울 미문화원 농성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하문경, 그리고 신정훈, 뭐 이런 분들이죠. 그게 이제 꽤 워낙 큰 사건이었습니다. (5년 6개월) 징역을 받아서 2년 9개월을 살다가 나왔는데, 정권 바뀐 후에 88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하면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했는데, 87년 6월 항쟁이 진행될 때 청주교도소에 있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형을 받은 후에 계시던 병사, 청주교도소 병사 바로 옆에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진행되는 소식을 듣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탈옥을 꿈꿨습니다. 나가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는 못했었는데, 이제 이때 안에 있으면서 가슴이 뛰었죠. 근데 87년 대선 때까지를 감옥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양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단일화 실패해서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냥 완전히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찬 결과가 돼서
그때 제가 기성정치 또 야권 지도자 양김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단일화에 실패했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독자 후보에 의한 후보 단일화 노선, 그런 백기환 선생을 제가 영치금을 털어서 지원금을 보내고 이랬었으니까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야권의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까지 얹어서 지지하고 전력 투구를 해서 운동을 하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단일화 실패 때의 어떤 비판적 생각을 거두고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리더로서 받아들인 것은 94년이었던가요? 북핵 위기가 났을 때. 그때 북핵 위기가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대선에 지고 영국에 이제 해외 공부하러 나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DJ를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저 양반을 리더로 끝까지 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가는 아버님의 뿌리가 경남 사천에서 부산으로 넘어가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셨고요. 외가의 뿌리는 진도에서 저 제주로 넘어가서 그 박지원 대표님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와 그 아버님이 나오셨다는 진도 고성초등학교를 저희 외중조부가 함께 마을 분들하고 지으셨다는, 그게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영남 쪽에 본가에 뿌리가 있는 민주당 계열의 드문 정치인이었습니다. 민주화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는 재야운동이 현실 정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선배들 하는 걸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처음 뛰어든 분들이 이부영, 김근태, 장기표 이런 분들이 이제 재야에서 정치 쪽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도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봤고, 제가 청년층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돕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했는데,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90년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야권은 해야 되고, 그때로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남은 세력이, 그때가 이제 소위 노무현, 김정길 요런, 그리고 그 대표로서 이기택 이런 분들이 있었던, 그게 꼬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꼬마 민주당에 합류를 했고요. 노무현, 김정길, 이철, 이부영 이런 분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92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92년 총선에 처음 나왔고요. 28살 때. 그때도 전혀 저는 사실은 학생회장 출신들이 나중에 보니까 학생회장을 할 때 다음에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가 본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노동운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공장에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불을 펼치면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그야말로 얇은 송판 하나 있는 데서 3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골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사실 목하고 허리가 별로 안 좋은데 40년 정도 지났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한 10년 정도는 글씨를 못 쓸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운동하고 공장 가는 걸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을 도와서 정치를 이렇게 하시라고 도왔는데, 92년도가 그 정치에 들어온 과거 재야 세력이 선거에 나가는 첫 계기인데, 청년 중에서도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격으로 차출이 돼서 그냥 정말 뭣도 모르고 그때는 첫 출마를 한 것이 92년도고, 나홍배 부총리하고 붙어서 한 200표 차이로 근소하게 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진입이 된 거죠. 야권에 사실상 이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편에 서서 92년 대선을 치렀고 92년 대선 당시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 TV 지지 연설을 했었는데 그게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28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요새는 이제 별로 그것도 이제 좀 지나간 흐름이 됐는데 TV 지지 연설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 지지 연설이 끝나자마자 한 10분 있다가 그때 김대중 후보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잘했다 할 정도로 조금 그때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가 부산 초원 복집 사건이 있었던 게 92년 대선일 텐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저희가 다 그 부산 쪽에 연고가 있는 드문 정치인 아주 손에 꼽았으니까 그때 서면에서 아주 신나게 저희가 연설을 하다가 초원 복집 사건을 듣고 처음에는 와 했어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확 뒤집혀가지고 악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저희 서울 미문화원 사건에 저희가 주역이고 그때는 미국 알기를 좀 그렇게 알 때니까. 근데 결혼하고 갑자기 주변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 어떠냐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미국과 큰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하러 가고 케임브리지에 계시던 김대중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죠. 한테 제가 멀리 있으면서 자문도 구하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꼭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학위가 필요하냐 처음에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학위를 따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를 쉴 때마다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미국 가서 한번 국제정치학하고 공부를 하고 케네디 스쿨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로스쿨을 가서 이렇게 매번 학위 과정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갈 때도 대통령님께 이제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러 갔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선 지고 나서 영국에 계셨고 저는 대선 지고 재총선 지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94년 1차 북핵 위기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1차 북핵 위기가 나서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때 영국에 이렇게 가 계시면서 최초로 이른바 일괄 타결론 패키지 딜 미국과 북한의 맞교환을 하게 하자 서로 원하는 것을 그러면서 카터를 특사로 보내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치는 결국 국민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어려운 국가적 위기가 딱 왔을 때 DJ가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이 100점일 수도 있고 90점일 수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유일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로 리더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전 92년 대선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으로 한 거고 94년에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DJ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저분을 믿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이렇게 일종의 진심으로 로얄티를 갖게 됐죠. 그렇게 하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95년도 DJ도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가 이기게 된 첫 조순시장 선거 당선입니다. DJ가 그때 제야 인사로서 조순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서 이해찬, 백이선, 김민석 셋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큰 선거를 승리하고 그것이 정권 교체 이전에 최초의 큰 선거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DJ가 이기택 민주당에 복귀하지 않고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민주당에 있던 국회의원 상당수가 새정치국민회의로 가서 새정치국민회의로 총선을 돌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만 해도 명분론으로 DJ의 정계복귀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DJ가 정계 은퇴를 한 것이 약속인데 정계 복귀를 한 건 약속을 깼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 다 DJ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는 다 비판하는 쪽이었죠. 근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때 동교동에서 만나서 저녁에 한 3-4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대표였으니까. 그때 취지가 뭐였냐면 저는 정계 복귀하시는 거 찬성인데 왜 민주당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새정치국민회의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은 정해지지 않죠. 왜 신당 창당을 하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시끄럽게, 그리고 내부가 분열도 될 수 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유 설명을 하셨어요. 핵심은 공작이 들어온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사실 별로 설득이 안 됩니다. 동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전술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리고서 제가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소위 86세대에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소위 86세대의 대부분이 이른바 제일 아래 때인 전대협의 그 이후에 이인영 등등 이런 분들이 다 주저했는데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86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저는 DJ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